여기 전체 화면 보면요. 여성분들이 월등히 수가 많습니다. 네, 굉장히 여성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종사를 많이 하는데 그 이유를 보면요. 역사적으로 남성이 생계를 위한 본업을 맡았고요. 그동안. 여성이 집안일을 병행하며 재택근무 형태의 부업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하는 경우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참여하는 수가 처음부터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거는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여성들이 두각을 나타내는 이유는요. 이 비즈니스가 관계 중심의 비즈니스라서 라고 얘기를 해요.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하위 마케터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저희 파트너들의 네트워크 성장을 위해서 네트워크 마케팅 스폰서로서 도움을 제공하고 관계를 돌보는 일은 바로 여성들이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작업이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이렇게 쌓아 나가고 그리고 그 관계를 관계로 확립시키는 그런 작업은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이 훨씬 더 그러한 능력이 탁월하다라고 이 책에서 얘기를 해요. 저는 어느 정도 공감하는 바도 있고요. 어느 정도 공감하지 못하는 바도 있어요. 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하고 좀 낯도 많이 가리는 편이어가지고 제가 과연 이 관계 중심 비즈니스에서 과연 제 주변에 유일한 잡음이 좀 심하나요?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죠? 네네네. 네.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얘기하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비즈니스를 잘 할 수 있을지 저는 잘 몰랐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 주변에 있는 유일한 남성분인 김인 사장님이 오히려 저보다 더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요. 관계를 쌓아나가는 데 있어서 노력을 하는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비즈니스에 있어서 굉장히 큰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끼치는 그런 요소라고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 중심의 비즈니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들었을 때 물론 여성들이 이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는 맞지만 어떤 분이든 이러한 관계 중심의 능력, 관계를 확립해 나가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굉장히 다 잘하실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요, 요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해요. 첫 번째는 관계 수립, 그리고 두 번째는 코칭 및 훈련, 그리고 세 번째는 교육과 조언. 이 세 가지의 어, 세 가지의 요소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작업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 작업이 판매 영역을 개척하는 것보다 이 일이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일에 비중을 더 두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이 일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해요. 저희가 쇼더 플랜을 공부해 보면요. 후원을 하는 일에 거의 90% 이상을 시간을 소비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새로운 사람을 찾는 것,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판매 영역을 개척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판매 영역을 개척하는 일에 개척하는 일보다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작업, 다시 말해서 후원을 하고 네트를 구축하고 그리고 팀을 빌딩하는 그런 작업에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해야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밑에 보시면은 그렇다고 해서 남성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하기 어렵다는 거는 또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요, 날마다 수많은 남성 사장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이 사업에서 성공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요, 꼭 여성들만이 이 비즈니스를 더 잘한다라는 거를 잘한다라고 보기는 또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누구나가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크게 성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책에서는요, 여성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 부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한 이유를 6가지를 대요.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요. 여성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요. 해야 하는 이유로 다시 풀이를 할 수가 있어요. 그 6가지 이유에는요. 첫 번째로는 통계 자료를 통해서 그 이유를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의존성을 거부한다라는 특징에서 여성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야 하는 그런 이유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네트워크 마케팅에는 유리천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수입의 한계가 없다라는 것. 다섯 번째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우리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여섯 번째는 왜 네 번째랑 여섯 번째 똑같죠?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여섯 번째는요. 시간의 주인이 된다예요. 제가 왜 이렇게 썼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는 시간의 주인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부를 구축해야 하는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책에. 네, 시간이 주인이 된다입니다. 여섯 번째는. 죄송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를 한번 좀 풀이해서 함께 보도록 할게요. 통계 자료를 통해서 보면요. 50세 이상 여성의 45%가 배우자 없이 스스로 재정을 책임진다라고 해요. 네. 꼭 배우자가 없어도 50세 이상의 여성이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도 저는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여성의 퇴직금이 남성보다 적대요. 예, 그 이유도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여성이 회사에 이제 직장에 취직을 했을 때 가정을 돌보는 역할을 맡기 때문에 노동 인구에서 제외되는 기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육아휴직을 낸다라던가 등등, 뭐 출산휴가를 낸다라던가 등등을 포함을 하면요. 노동 인구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평균 14.7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에 비해서 남성은 1년 6개월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성의 퇴직금이 남성보다 적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성의 기대 수명이 남성보다 7년에서 10년 더 길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베이비부머 세대는요. 10년에서 15년이 더 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여성이 첫 번째 이유인 배우자 없이 스스로 재정을 책임져야 하는 기간이 생각보다 더 긴 거예요. 예.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빈곤층 고령자 가운데 4명 중 3명이 여성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여성의 약 70%는 향후 어느 시점에서든 빈곤을 겪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위에 있는 이 4가지의 통계 자료를 보면요. 다섯 번째 통계 자료가 뭐 말이 안 되는 거는 전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요러한 이유들 때문에 여성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이 비즈니스 형태를 통해서 부를 구축하고 또 자산을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이게 뭐 사람마다 다 이유는 다르겠지만 통계적으로 여성이 재정적인 그런 독립을 해야 하는 거는 이러한 통계를 통해서 왜 중요한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요. 의존성을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혹시 이 글씨가 잘 읽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에 이 두 번째 이 여기를 이야기를 할 때요. 여기 처음부터 이렇게 나와요. 이혼을 예상하며 결혼하는 사람은 없대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해고 당할 것을 예상하며 직장에 들어가는 사람도 없다라고 해요. 예, 우리는 앞날을 전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예, 누군가에게 의존을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네, 그래서 밑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사람들이 타인에게 재정적 미래를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경제 플랜을 제시를 해요. 우리는 어떤 큰 사건이 닥치기 전까지는 자신이 얼마나 타인에게 의존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예. 따라서 남편이나 직장의 고용주 혹은 누구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재정적 미래를 의존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 깊이 고려해야 한다라고 책에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맞아요. 이게 어느 순간 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다 보면요. 사람들을 많이 리크루팅을 하는데 잘 리크루팅 되지 않는 경우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의 타이밍이 있을 거야. 그 사람의 타이밍은
대부분 다 알고 있죠. 그 상대방이 살면서 굉장히 어떤 큰 사건이 그 사람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갑자기 엄청난 위기에 빠진다라던가 엄청난 뭐 삶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그런 시점이 온다라던가 예, 그러한 시점이 오기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내 삶이 현재 지금 타인에게 의존하는 삶이라는 걸 많이 깨닫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빨리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그분들이 재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유리천장이 없대요. 저는 요거를 조금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직장 생활을 해본 적은 없는데 외국에서 살면요,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저는 이제 미국에서 학교를 다닐 때 굉장히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소수 인종이었던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몸을 담고 있던 그런 특별 활동 분야는 이제 무대에 많이 오르고 그리고 백인 여자애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분야였거든요. 제가 예체능 분야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데에서 있다 보면요, 실력이, 실력이 있어도 그 배역에 맞지 않는다라는 어떤 명분으로 그 배역을 따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 그렇기 때문에 약간 저는 무대 뒤에서 일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무대 앞에다가 내놓으면요, 그 무대와는 맞지 않는 그런 피부색을 가지고 있었고, 그 무대와는 맞지 않는 그런 인종이었기 때문에 무대 뒤에서 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뭐 인종에 대한 차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일반적인 사회에서는요, 여성이라는 이유로 승진 사다리에서 특정 높이 이상으로 오르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정말 여성분들이 실력이 굉장히 월등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그 유리천장을 뚫고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유리천장이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건 저희 다 알고 있거든요. 경제사분면에도 보면요. 왼쪽 뭐야 E사분면과 S사분면 그리고 B사분면과 I사분면 그 사이에는요. 저희가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절대 넘어갈 수 없는 두꺼운 유리벽이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죠. 예, 이러한 맞아요. 유리천장 그리고 유리벽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는 정말 알고 있는 그런 장벽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결혼, 출산, 육아를 경험한 여성들의 재취업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저도 이거를 좀 약간 개인적으로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 아이를 키우는 그런 기간이 조금 길어져서 취업을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는 오히려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터닝 포인트가 되었었던 거죠. 그 터닝 포인트로 인해서 제가 뉴스킨이라는 사업을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는 좀 고마운 경험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요. 네, 맞습니다. 취업 중이라도 부당함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요. 여성의 발전을 제한하는 유리천장의 개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서는요. 당신이 얼마나 부지런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네트를 구축하는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또는 백인이든 흑인이든 대졸자든 고교 중퇴자든 어떠한 상황에 있던 그것과는 상관없이 여러분이 얼마나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네트를 구축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바뀔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여기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수입에 한계가 없어요.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통계적으로 동일한 학력과 경력을 지닌 남녀를 비교했을 때 남성 소득 1달러 대비 여성 소득은 75센트에 불과하대요. 예. 남성이 1달러를 만들 때 여성은 75센트를 만든다는 거예요.
저는 요거를 들었을 때 조금 많이 화가 나더라고요. 예. 혹시 뭐 이러한 것들을 직접적으로 뭐 경험을 하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맞아요. 남성분들이 많이 종사하는 그런 직업군들은, 화이트 컬러 직업군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무직이라던가 직장에서 일을 하는 그러한 일. 그리고 제가 특별히 미국에서 지냈을 때는요, 여성분들이 블루 컬러 직종에 해당하는 그런 직업을 많이 가지고 계셨었어요. 네. 특히나 뭐 미국 이민자들, 그런 분들은 더 그러한 비율이 더 높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부당한 거예요. 그러나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확장 가능성, 즉, 레버리징을 특징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네트를 구축하고 확장하여 그에 따른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수입에 한계가 없죠. 우리가 원하는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만큼, 예. 그리고 얻고 싶은 만큼 소득을 내가 얼마든지 꿈꿀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자존감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합니다. 예, 이것은 네트워크 마케팅의 킴 키요사키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네트워크 마케팅의 최대의 혜택이자 보상 중 하나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이거를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합니다. 재정적 삶을 다른 누군가에게 의존하게 되면 자존감이 저하되게 마련인데요. 이는 왜냐하면 경제력은 곧바로 자존감과 직결되기 때문이에요. 네. 내가 경제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요, 마치 내 자신이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내가 경제력을 갖는 순간, 내가 경제력을 갖고 내가 사회에서의 활동을 활발히 하는 그런 단계가 오기 시작하면요, 내가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내 자신이 존재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경제력을 가지는 것은요, 곧바로 자존감과 직결됩니다. 그래서요, 재정적으로 독립을 하게 되면요, 자존감이 상승되고요. 자존감이 상승되면요,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데, 내 자신을 사랑하면요, 정말 신기하게 주변 사람들도 나를 좋아하기 시작해요. 예, 그렇게 되면요, 그게 곧바로 나의 더 큰 성공과 내 자신의 그런 인간적, 그리고 내면적, 그리고 외면적 자유로 곧바로 직결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킴 키요사키가 정확하게 본 것 같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최대 혜택과 보상 중 하나는 바로 나의 자아를 실현할 수 있고 나의 자존감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요, 시간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재정적 자유에 에너지를 쏟는 문제와 관련해서 크게 작용하는 장애물은 바로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듣죠. 네트워크 마케팅을 소개를 했을 때 가장 많이 듣는 핑계라고 하면 핑계라고 할 수 있겠죠. 핑계 중 하나가 전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라는 그런 말을 듣는 거죠. 근데 특히 여성들이 육아를 담당하는 가정에서는 그게 더 큰 것 같아요.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직장에서 돌아오면 식사 준비, 아이들 케어, 집안일 등등 다 해놓고 드디어 육아 퇴근을 하게 돼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보면요, 이미 지쳐서 소파에 이렇게 드러누워 있는 거예요. 네. 너무 지쳐요. 요즘에는요, 일을 하지 않은 엄마가 거의 없습니다. 네. 대부분 다 직장을 다니는 워킹맘이고요. 그리고 워킹맘들이 집에 돌아오면요, 그러니까 투잡인 거예요, 결국. 직장에 다니고 집에 돌아오면요, 아이들을 보면서 또 다른 잡을 하는 거예요. 그 육아 투잡인 거예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 세계에서는요, 당신이 시간의 주인이 될 수가 있어요. 비록 처음에는 부업으로 시작해야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곧바로 뭐 큰 소득이 이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니까요. 그런데 부업으로 시작해서 나의 네트가 구축되고 확장되기 시작하면서요, 어느샌가 전업으로 이렇게 뭐랄까요, 변환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스마트폰 하나로 언제 어디서든 진짜 디지털 노마드의 삶을 살 수 있고, 그리고 육아와 병행이 얼마든지 가능한 비즈니스라는 거를 저희가 알 수 있죠. 근데 저도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는데요. 제가 글쎄요, 만약에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면요, 저는 지금 현재 제 삶이 어땠을지 지금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저는 감히 얘기를 하건데,
제가 만약에 직장을 다니고 있었다라고 하면요, 저희 경위는 태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네. 저 그거를 생각하면 조금 좀 아찔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게 저한테는 정말 엄청난 축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책에서는 이렇게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이 모든, 맞아요. 경위가 없으면 안 되죠? 맞아요. 지금까지 언급한 이 모든 요인 가운데 당신이 가장 큰 매력을 느낄 부분이 무엇인지 나로서는 알 길이 없다. 당신은 평균적인 여성이 아니라 그저 당신일 뿐이니까 말이다. 따라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참여하라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당신만이 결정할 수 있다. 네, 여러분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결정한 그 이유는요, 오직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알아야 하는 이유, 방금 그 6가지 이유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는 이 사회에 살아가는 일원이고, 그리고 나처럼 다른 사람들도 이 사회에 다 포함되어서 살아가는 일원이기 때문에 이거를 알고 있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다 인지하고 있다라고 하면요, 다른 분들, 여러분들처럼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한 그런 특별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처럼 다른 분들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들만의 특별한 이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뭐랄까요? 그러한 바탕 지식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사장님들께서 많은 분들께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을 제시하고 그리고 그분들을 잘 인도할 수 있는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 과에서는요,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당신은 세상에 뛰어들어 실행에 옮겨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것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이것을 직접 창조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해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사업인 게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전달하고 싶은 그 한 명의 사람을 발견하는 순간 모든 그 많은 것들이 창조되는 그 순간이 거기에서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내가 이 뉴스킨을 선택을 했던 진짜 Y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고, 그리고 다른 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왜 해야 하는지 좀 잘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셀프 박수.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그러면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곧바로 박주환 사장님께 하와이 특공대 시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환 사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화면 공유하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또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하와이 특공대와 관련된 시상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지난주에 일주일 동안 열대문을 하는 미션을 했었는데 총 6팀이 달성하셨어요. 여태까지 주미션 하는 것 중에 가장 적은 분들이 달성하셨더라고요. 그만큼 나눠 갖는 파이가 크겠죠. 달성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란 사장님,